안녕하세요. K컬처 타임즈 이병아입니다. 김민아입니다. 미나님, 2025년 10월 17일, 바로 어제죠. K-팝 씬에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상변된 두 가지 소식이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다른 하나는 지구 반대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였죠. 먼저 서울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세븐틴을 제16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015년 데뷔 이래 누적 앨범 1,000만 장 이상 판매, 핫, 슈퍼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K-팝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국가가 인정한 것입니다. 대단한 성과죠. 오는 10월 23일 시상식에는 현재 군 복무 중인 멤버 정한 씨와 원우 씨가 그룹을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병하 대표님,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K-팝 그룹의 현주소. 10월 17일 LA BMO 스타디움에 2만 2천여 명의 팬들이 운집했습니다. 세븐틴의 월드 투어 뉴가 열린 거죠. 하지만 이 무대에는 대통령 표창 수상자 13명 중 단 9명만이 서 있었습니다. 정한, 원우, 호시, 우지, 팀의 프로듀싱과 퍼포먼스 핵심 멤버 4명이 군 백기로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K-팝 산업에서 군 백기는 그룹의 존속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한쪽에서는 국가적 공로를 인정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룹의 가장 큰 위기를 온몸으로 돌파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과연 9명의 세븐틴은 이 거대한 물음표에 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K컬처 타임즈는 이 상반된 두 장면이 어떻게 세븐틴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K컬처 비즈니스에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지 반응부터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LA 위클리는 이번 공연을 조명하며 세븐틴 매니아가 로스앤젤레스에 상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니아, 즉 광기나 열풍이라는 단어를 썼죠. 4명의 공백이 무색하게 도시는 세븐틴으로 들썩였다는 겁니다. LA 위클리가 매니아라는 단어를 쓴 이후 첫 번째 분석 포인트는 이것이 공백이 아닌 새로움의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븐틴은 4명의 빈자리를 단순히 다른 mem버가 땜질하는 방식, 즉 대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9명의 멤버로 완전히 새로운 무대를 재창조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지 리포트에 따르면 Rock With Me가 OT9 버전으로 새롭게 선보였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파트 재분배가 아니죠. 그렇죠. 제가 20년여간 K컬처 비즈니스, 특히 콘서트 기획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팬들은 빈자리를 가장 민감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븐틴은 9명의 멤버가 무대를 횡으로, 종으로 더 넓게 쓰면서도 그들만의 칼군무와 에너지를 잃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셀프 프로듀싱 그룹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감성의 공유입니다. 4명의 부재를 숨기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의 공식적인 일부로 끌어안았어요. 현지 리포트에 따르면 공연 중에는 입대한 멤버들을 향한 감동적인 헌정이라는 무대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영리한 전략입니다. 팬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아쉬움과 그리움을 멤버들이 먼저 공감하고 표현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9명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13명이다. 이 메시지가 팬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다라는 강력한 유대감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세븐틴 공식 X 계정에 올라온 빛나는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유, 세븐틴과 캐럿이 함께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구와도 일치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서울에서 정한, 원우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는 소식. 이게 LA 현장에서 9명의 무대를 보는 팬들에게 단순한 축하를 넘어 우리가 이들을 지지하는 이유를 국가적으로 공인받는 듯한 자부심을 주었을 겁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이 서사말로 K-팝 팬덤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동반자로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세 번째 분석은 현지화와 무대 장악력입니다. LA 위클리가 매니아라는 표현을 쓴 이유기도 한데요. 멤버 수가 줄면 무대가 비어 보이기 쉬운데 2만 2천석의 BMO 스타디움을 9명이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특히 LA가 고향인 멤버 조슈아 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네,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보니 조슈아 씨가 오늘 고등학교 친구들이 와 있다. Joshua's high school friends came to the show tonight 이라고 외쳤다고 해요. 이건 엄청난 현지화 전략입니다. K-팝이라는 글로벌 현상을 LA 현지 팬들에게는 우리 동네 친구의 금이 환영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이야기로 치환시키는 거죠. 이 한마디로 스타디움의 2만 팬은 글로벌 스타의 팬이 아니라 조슈아의 친구를 함께 응원하는 이웃이 됩니다. 또한 민규 씨의 유쾌한 싱어롱 유도나
공연 말미에 꽃가루에 파묻힌 디노 씨의 모습. 디노가 커튼 드 컴패티. 또 리더 에스쿱스 씨가 팬의 플래카드를 보고 조슈아 씨에게 알려주는 모습까지. 그 모습들이 뭘 의미할까요? 공백을 메우려 급급한 것이 아니라 무대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여유입니다. 이 여유야말로 구인으로도 무대가 꽉 찬다고 느끼게 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증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븐틴의 LA 공연과 대통령 표창 수상은 군대끼라는 K-팝의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첫째, 위기를 서사로 편익하라. 멤버들의 부재를 숨기지 않고 헌정 무대를 통해 감성을 공유하며 팬덤을 더욱 결속시켰습니다. 둘째, 퀄리티로 증명하라. 9인조 버전의 새로운 퍼포먼스를 재창조하여 불완전함이 아닌 새로움을 선사했고, 이는 LA 현지 매체의 매니아라는 극찬으로 이어졌죠. 셋째, 명분과 현장을 연결하라. 서울에서의 대통령 표창이라는 국가적 명분과 LA에서의 9인조 투어라는 현장의 누력이 시너지를 일으켜 팬들에게는 자부심을, 그룹에게는 지속 가능성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세븐틴은 4명의 공백을 숫자의 공백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9명의 노력과 팬들의 응원, 그리고 대통령 표창이라는 명예까지 더해 13명이라는 감성적 완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13 빼기 4는 9가 아니었네요. 아니죠. 13 빼기 4 더하기 캐럿과 명분은 13이라는 공식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는 현재 K컬처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기업과 창작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위기 극복의 과정을 새로운 스토리로 만들고 팬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K컬처의 미래를 분석하는 K컬처 타임즈 이병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아였습니다. 지금까지 K컬처 타임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채널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